오늘 미국에서 오신 김무현 박사님을 모시고 첫 시간에는 이 책 세속적 세계관 부수기 이런 그 제목으로 지금 온 세상에 팽배해 있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좌익들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급진적인 그런 현상, 이런 것들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김무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도대체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느 지경까지 좌경화가 돼서 세상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김무현 박사님은 서울공대에서 학사 석사 마치고 우리 공과대학에서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MIT 공대에서 박사도 하시고 또 연구원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텍사스에는 두 개의 유명한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또 하나는 우리 김무현 교수님이 33년 동안 이렇게 교수로, 또 지금은 석좌 교수로 이렇게 재직 중인 텍사스 A&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개가 다 미국 전체 대학 랭킹 아마 30위 안에 드는 그런 그 대학일 거예요. 여기서 아마 선박공학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해양공학 이제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한국 창조과학회 동역기관인 미국 창조과학 선교회 강사로 이제 사역 중이고,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 또 캠퍼스에서 창조과학, 성경적 세계관, 성경 변증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또 이렇게 귀한 크리스찬 지성인을 우리가 이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 예배를 또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며칠 전에는 라오스에 대학을 세우신 분이 계세요. 어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한국에 오시냐고, 한번 만나 뵙자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어떻게 제가 연락이 한 20몇 년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한국에 오신 거 알았어요. 그랬더니 라오스에서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보다가 거기서 광고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야, 진짜 사랑침례교회 트롤리 인터내셔널이구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사역까지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이제 그때 애국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애국 강연을 하면서 몇 가지 중점을 뒀던 게, 이 탈원전은 안 된다. 한국에서 제일 진짜 세계 넘버원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탈원전 하면 안 된다. 이거 돌려놔야 된다. 지금 한전이 탈원전 하면 32조 적자 해갖고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에서는 우리가 핵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선의 길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핵 공유하는 수밖에 없다. 굴종은 안 되고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이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규제를 줄여야 되고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간신히 이게 당선이 되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동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당은 진짜 지금 문제예요. 국민의힘 당은 너무 웰빙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살이기 너무 바빠서 국민의힘 당은 아직까지 좀 문제다. 그리고 너무 political correctness 그거에 너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갖고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똑같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 라이노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Republicans in name only 해갖고 무늬만 공화당인 그러한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속적 세계관 부수기에 나오는 이제 토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미국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4년 전 강연 때도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뭐냐?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스몰 가버먼트. 가버먼트가 스몰해야지 사람들의 프리덤, 자유가 맥시멈이 되죠. 그 다음에 보수는 그 합리적, 그 다음에 원리적 베이스다. 프린시플 베이스드 폴리시. 그게 이제 보수 가치고요. 그 다음에 감세, 규제 완화, 감 규제.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이 우선 돼야지 그 다음에 분배가 파이를 키워야지 분배가 가능하다. 이런 거가 이제 보수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죠. 진보, 예전에는 진보도 좀 건전했어요. 그래서 진보의 가치, 이거는 진보는 어떤 걸 추구하냐면 빅 가버먼트, 가버먼트가 좀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sympathy based, emotion based 폴리시가 이렇게 어떤 감정 위주예요. 상대적 윤리 위주, 감성 위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감성 이렇게 많잖아요. 감성이 많으니까 이 생태적으로는 약간 이 진보 쪽으로 이렇게 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보에서는 증세, 그 다음에 증규제, 규제를 늘리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퍼주기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예전에 건전한 진보가 두 나라 다 굉장히 극좌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당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도에 머물러 있어요. 보수당은. 그리고 이제 올바른 보수나 애국 시민들은 구구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구구라고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구면 막 폭력적으로 어떠한 익스트림한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런 게 구구인데 올바른 보수와 애국 시민들을 구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한국에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못된 프레임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타파해야 되는데, 보수당은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뇌가 된 바에 의하면 보수당은 부자, 기득권 세력 옹호 이렇게 돼 있고, 진보당은 가난한 자, 노동자, 약자 옹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틀을,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 약자, 노동자, 가난한 자, 옹호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절대선이 돼 갖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뭘 잘못해도
이 사람들은 약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다 무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어떠한 이런 거가 다른 거지, 뭐 기득권 옹호, 가난한 자라 옹호, 약자 옹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모순된 건지 저희가 한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약자 보호의 수호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약자가 누굽니까? 자궁 속의 태아예요. 자궁 속의 태아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궁 속의 태아는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랑 이 사람들의 그 실제 폴리시가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미국에서는 그 partial birth abortion이라고 이제 출산을 하면서 반만 이렇게 태아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태아를. 반만 꺼내갖고. 왜냐하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작년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법원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웨이드 vs 로라는 그 연방 법원에서 그 낙태를 합헌화하는 그런 그 결과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그 보수 대법관들을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보수 쪽이 강해진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거를 예전에는 그러한 낙태의 모든 것들이 다 합헌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바꿔서 주에서 이건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합헌이라고 할 게 아니라 각 주에서 그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각자가 결정하라, 요 정도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그 좌익 그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막 대법관들 그 뭐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의 그 신체 자유를 훼손하는 대법관들은 뭐 당장 물러나라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도 지금 굉장한 좌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미국의 그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로 다 오라,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돈 대주겠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신적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그죠? 근데 이 좌익 진영은 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가정은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이 사람들이 극페미니즘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예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상위권으로 향하는데 출산율은 세계 꼴찌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좀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0.78까지 낮아졌대요. 0.78. 근데 지금 일본은 1.3이고 미국은 1.6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 낮습니다, 출산율이. 지난 15년 동안 한 200조, 300조 이렇게 막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때려 부었는데 뭐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출산 문제 이런 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희들이 15년 동안 해봤잖아요. 뭐가 해결해 줄 수 있냐?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을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성경적 가정의 가치관, 중요성, 이것들을 교회에서 저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의 그런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그 좌익 진영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좌익은 정부 통제 이거에 잘 해야 되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정부의 오더 이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나왔죠. 동성애자들을 뭐 하여튼 소수자들한테 차별금지법. 이게 제목은 그럴듯합니다. 저도 그 텍사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자매가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실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차별을 금지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그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은 품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동성애를 죄라고 이렇게 설교 같은 거에서 선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구속될 수도 있는 이게 굉장히 속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에서 지금 교회들이 지금 잘 뭉쳐갖고 이 차별금지법은 잘 통과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행이죠. 예. 지금 미국과 한국이 똑같이 극심한 체제 전쟁 중이에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어떻게 미쳐 돌아가고 파괴되고 있는지 우리도 똑같이 당했잖아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게 그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지 똑같이 체험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 미국의 사회나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woke라는 거예요. W-O-K-E, woke, wokeism.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제일 사회 정치의 키워드입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woke, wokeism. 제가 오늘 이제 미국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메디아는 한 95% 이상이 완전 작용화가 돼갖고 이렇게 가짜뉴스 계속 생산해내고요. 한국 매체들은 그대로 그걸 베껴갖고 뭐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약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woke란 건 wake, woke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깨어있는 것? 뭐 하여튼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woke라는 게 이제 지금 사전 찾아보면 그 racially inclusive, 그러니까 어떤 equity, 그러니까 race, 인종적으로 좀 포용하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이 안에 엄청난 지금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교육에서 지금 키워드는 CRT라는 거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CRT, Critical Race The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적 인종 이론,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의 키워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미국의 백인들이 미국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소수인종의 땀과 희생 아래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백인들이 그 소수인종들한테 사과하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CRT입니다. 자, 지금은 뭐 목사님도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옛날에 공산혁명은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어떤 유혈혁명을 일으켜서 이 정권을 잡는 그런 게 공산혁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안토니오 그람시 그 어떠한 그 유혈혁명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영향력을 장악해서 그걸 통해서 진지전을 이루어서 무혈 공산혁명을 이루는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 지금은 이제 공산혁명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경 세력들이 미국의 일단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도시들은 완전히 지금 범죄 소굴이 돼 있고 좌경화가 완전히 돼 있고, 미국이 그나마 버티는 건 그 어떤 시골, 교회,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순박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미국의 가치나 어떠한 기독교적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그 미국 대선 전에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그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백인 경찰이 그 흑인 이렇게 수갑 채워놓고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뭐 그렇게 해갖고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미국이 그 대선 전에 막 몇 달 동안 난리가 났었죠.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좌경화 세력이 막 도시들을 막 점거하고 무기로 점거하고 하면서 무법지대까지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몇 달 동안 그 막 점령 지역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들이 절대로 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조지 플로이드가 그때 그 펜타닐이란 마약을 엄청 소유하고 있었고 그거를 복용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백인 경찰이 과잉적인 진압을 한 면모는 있지만 그 죽음이 실제로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릎으로 이렇게 해서 뭐 숨이 막혀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그 죽음의 원인이 메디아에서는 발표하지 않지만 그 펜타닐이란 마약을 과다 복용을 해서 그거가 이제 죽음의 원인이 이제 된 듯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메디아에서는 전혀 커버를 안 하죠. 그때 막 이제 BLM, Black Lives Matter라 그래갖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미국이 흑인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막 저기 그 상점 막 다 들어가서 막 루팅 다 막 하고 불 지르고. 근데 이제 그 메디아들이 그걸 보도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카메라가 이렇게 뒤에 비치고 있으면 뒤가 막 불나고 막 이렇게 루팅하면서 상점에서 막 들고 나가고 하는데 이제 그 아나운서가 피스풀 데몬스트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막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키즘 그거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떠한 소수인종, 그 다음에 소수 성애자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도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도 뭐 5.18, 그 다음에 4.3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네거티브하게 말을 하면 뭐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지만원 박사인가 하시는 분이 그 5.18에 대해서 뭐 약간 어떤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포함됐다 그래갖고 그런 말 했다가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거죠. 미국에서 그런 어떤 소수 성애자나 소수 인종에 대한 비하 발언, 그것도 이제 아시아는 소수 인종에도 속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은 블랙하고 히스패닉만, 그 다음에 뭐 마이너리티 할 때 이제 여자가 들어가고, 아시안들은 뭐 소수 인종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키워드 하나가 ESG라는 거예요. ESG. 이게 굉장히 이제 키워드인데, E는 environmentally friendly 그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거, environmental friendly.
말은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기후위기 종말론으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후위기 종말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뭐 탄소 중립, 뭐 어떠한 클라이밋 체인지, 뭐 하여튼 이런 마일드한 언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기후위기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구 온도가 지난 수년간 이렇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은 빙하가 다 녹고 이제 수면이 상승해서 뭐 도시들이 잠기게 되고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기후위기 종말론인데 이거를 막으려면 뭐 화석연료 다 이제 중단해야 되고 모든 걸 리뉴어블 에너지로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식의 그거예요. 이걸 이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대 그 지구상의 거대 그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글로벌리스트 그 칼텔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음모론으로만 이렇게 알아왔던 딥스테이트예요. 세계적으로 서로 정권, 뭐 경제, 뭐 이런 걸로 기득권, 이해관계로 이렇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 뭐 그 사람들이 뉴 월드 오더, 뭐 그레이트 리셋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위기 종말론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겁을 줘갖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 통제권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정확히 보면 정확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어떠한 화석연료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구 기온 상승의 이산화탄소, 지구 기온 상승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그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온 상승의 한 0.4%밖에 영향을 안 끼칩니다. 0.4%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우리가 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사실 그러한 아주 기후위기 종말론에 동조를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거를 동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일단 그 기후위기 종말론이 나오면 자기들한테 엄청난 리서치 펀딩이 오는 거예요.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리서치 결과에 따라서 인류가 멸망하거나 구원될 수 있다. 굉장히 우쭐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해관계로 이거를 굉장히 서포트 사실은 하고 있어요. 남극에 뭐 빙하가 녹고 이렇게 막 떨어지고 엄청난 스케일로 떨어지고 이런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거 실제로는 막 이렇게 그걸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극 그 빙하에다가 TNT 폭탄을 이렇게 폭발하게 하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막 찍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아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기온은 상승도 할 수 있고 하강도 할 수 있고 그게 태양의 흑점 활동이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역사 기록에 그린랜드에서 농사를 짓고 바이킹들이 그런 역사 기록이 나온대요. 지금은 그린랜드에서 농사 못 짓거든요. 추워서. 근데 그 농사를 지었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하는 거지 계속 뭐 올라가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계의 거부들, 뭐 하여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데서 다보스 포럼으로 모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갔던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진짜 뭐 빌 게이트 뭐 이런 거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알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얼만큼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하는 그러니까 연설 들어보면 양이나 소 이런 가축이 이렇게 방귀를 뀌는데 그 방귀의 메탄가스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축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수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고기들, 그 가축으로부터 얻는 고기들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들은 인공육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는 그 지금 인공육 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주장을, 나중에는 사람 중에서도 방귀만 끼는 사람들은 뭐 처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 크리스천들이 화석연료로 인한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런 거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의 초월적인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떤 미래에 대한 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동요될 필요가 없죠. 기후위기 종말론에. 그렇지만 뭐 크리스찬들도 어떠한 청지기적 소명이 있으니까 화석연료 중에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뭐 어떤 산화질소나 산화황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고 미세먼지랑도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청지기적 소명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죠? 자, ESG라 그랬는데 두 번째가 이제 소셜 프렌들리입니다. 이 소셜 프렌들리는 아까도 말한 워키즘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소수인종, 소수 성애자들에 대한 그 어떤 프렌들리, 그걸 해야지. 이 ESG를 잘 하는 회사들은 정부에서 굉장한 가산점을 주어서 특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회사들이, 기업들이. 예, 두 번째 소셜 프렌들리. 소수인종이나 소수 성애자들한테 특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딥스테이트들의 그 젠더 폴리틱스라는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기가 찹니다. 알고 보면. 지금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데는 굉장히 리버럴해요. 그래갖고 그 아이비리그 같은 데선 그 인간의 젠더, 성을 갖다가 한 뭐 40개 정도로 구분을 했어요. 남자, 여자 있고, 그 다음에 뭐 성 전환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남자라고 느꼈다가 저녁 때는 여자로 느끼는 사람, 뭐 그런 것도 한 부류고, 그래갖고 이런 식의 엉뚱한 걸로 해서 성이 4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미국 여권에는 드디어 작년부터 그 젠더, 거기에 메일, 피메일 이게 있잖아요. 남성,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젠더 X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메일, 피메일 있고 젠더 X. 그러니까 그거에 표시하기 싫은 사람은 젠더 X로 그냥 표시하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미국 여권 패스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그 미국 의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의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을 하냐면, 뭐 그동안 불렸던 체어맨 이런 것들, 왜 체어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어맨은 아니다. 이건 체어퍼슨으로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터미놀로지, 그 용어들을.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고 이제 그 좌익 목사가 기도를 하고 끝내면서, 기도할 때 끝날 때 이제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근데 A 왜 맨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A 왜면 워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하여튼 이런 해프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부터 콜롬비아 대학에서, 뉴욕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떤 실행을 하고 있냐면, 이제 어떤 클래스든 그 첫 시간에 이제 출석 부를 때
Which pronoun do you prefer? 어떻게 너 불리기를 원하니? he로 불리기를 원하니? she로 불리기를 원하니? 그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which is your preference?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걔가 나는 남자인데 she라고 불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she라고 불러야 돼요. 그 교수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그 최초로 대통령 시행령을 한 게 어떤 거냐면 그 트랜스젠더 성전환자가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로 성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합법화하는 그 시행령을 처음으로 낸 시행령이 그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시행령이 나자 남자들이 그 성전환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 스포츠에 가서 남성 스포츠에서는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낼 사람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올림픽까지 이거 좀 푸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움직임까지 있어요. 실제로 바이든은 자기 내각에 엄청난 그 성소수자들을 그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내각에 보면 지금 뭐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그 뭐 LGBTQ 그 뭐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또 다 합해서 퀴어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금년에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리콘밸리 거기서 그 미국의 굉장히 큰 은행 중에 하나예요. SVB라고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건데 그 실리콘밸리 IT 기업들한테 굉장히 비즈니스를 하는 큰 은행이에요. 큰 은행인데 거기가 완전히 뱅크럽트를 해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살펴보면 그 은행도 이 소셜 프렌들리를 해야지 정부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거기서 이제 특혜도 받고 뭐 돈도 더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이 대출과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그 6명의 매니저 중에 LGBTQ 여기에 속한 사람이 5명이나 됐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어떤 경험이나 뭐 어떤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오래 못 버티겠죠, 그죠? 실제로 뭐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리가 인상되고 그 미국의 국채가 좀 하락하면서 뭐 그런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2달 전에 해픈한 일인데요. 그 테네시 그 내슈빌이라는 큰 도시에서 이제 대량 총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총기 범이 그 크리스천 엘리멘터리 스쿨, 그러니까 기독교 초등학교 그 학교를 이제 가서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초등학교 애들 3명이랑 그 초등학교 선생님 3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망했는데 이제 그때 그래갖고 막 그 총기 사고 막 이 살인범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그 어떤 내용이 보도됐냐면 그 사람 이렇게 일기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성전환자. 그러고 났더니 미국 메디아가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범인,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다. 세상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압력을 줬으면 이 사람이 이런 일까지 벌였겠느냐, 뭐 이런 톤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이렇게 온전한 가치관이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ESG 중에 이제 G는 governance friendly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어떤 노동자들도 다 경영에 참가하게 하는 거예요. governance friendly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한국도 약간 비슷하죠. 지금 뭐 MBC, KBS 보면은 그 민노총에서 모든 거 장악하고 있다고, 뭐 제가 실제로 그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그 유니언이 이제 그 경영에 참가하는데, 사실은 근데 그 경영자들은 어떤 경험이 있고 안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이러면 회사가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Governance Friendly라는 걸로 가산점 받고 특혜 받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건 교육이에요. 교육. 미국의 지금 교육은 완전히 지금 크레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RT, Critical Race Theory, 비평적 인종 이론, 이게 키워드라서 교육에. 그래갖고 이제 백인들에 대한 헤이트, 이거를 굉장히 막 선동을 하는 거죠. 그 왜곡시키고. 그래서 이제 막 학교 그때 조지 플로이드 그 Black Lives Matter 그거랑 또 이제 흑인 그룹이 있는데 안티파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그룹이에요. 그 완전히 공산혁명 이거를 이제 배경에 깔고, 이 사람들은 무장 세력이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가서 이제 공산당 교육을 받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하는 안티파라는 또 무서운 세력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갖고 그 미국에 있는 진짜 그 founding fathers, 그 나라의 건국자고 뭐 이런 사람들 동상까지 다 막 무너뜨리고 다 부숴버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심지어 그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그 사람 동상까지 끌어내리고 부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 아브라함 링컨 동상까지 끌어내리고 막 파괴하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때 살 때 어떠한 슬레이브들을 집에 좀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완전히 이렇게 막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소수인종 이런 사람들을 막 해갖고 부추기고 해가 선동해갖고 어떠한 좀 크레이지한 디렉션으로 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시경찰들이 지금은 도시의 흑인들을 잘 이렇게 체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법이 있냐면 뭐 뉴욕이나 LA 같은 데 보면 그 샵리프팅, 가게에서 이렇게 절도를 하는데 훔치는데 그 주인이 신고를 해도 이 훔친 돈이 1,000불 이하면은 그냥 경찰이 와도 바로 풀어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도시들이 범죄도 엄청 늘어나고 막 난장판이죠, 지금. 자, 지금 캘리포니아 아까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그 주지사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지금 그 민주당의 다음번 가장 강력한 그 대통령 후보예요, 게빈 뉴섬.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크레이지한 일들을 하고 있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과거에 흑인 중에 과거에 그 자기 조상이 그 슬레이브였다는 걸 프루프하는 걸 문서상으로 프루프할 수 있으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15억 준다는 거예요. 15억. 예. 지금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이제 83년에 처음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드림 스테이트였어요. 미국에서 진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그때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주지사하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였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가 너무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 가보신 분 이렇게 느꼈을 텐데, 거리에
홈레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 보면 마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그러니까 리버럴하게 가고 뭐 집값 오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문제는 교육인데, 그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18세 이하 그 학생들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전환할 수 있는 주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 초등학교 학교 선생들이, 미국은 이미 교수나 교사들은 80% 이상이 좌익이에요. 좌파입니다. 굉장히 캠퍼스가 완전히 좌익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냐면 초등학교 선생들이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너 고추 자르고 싶지 않니? 너 이거 하면 너 어떤 때쯤 여자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너 이렇게 고추 자르면 나중에 커서 여러 가지 특혜 받고 취업에도 유리하고 학교 들어가는데도 유리하고 하다.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선생들은 왜 그러냐?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한 건 달성하면 이제 그 ESG, 소셜 프렌들리 거기에 성과를 하나 올려갖고 그 학교가 정부에서 더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그 미친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나중에 알아갖고 그 어떤 선생과 그 어떤 그 상대로 뭐 이렇게 소송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그것도 캘리포니아 부부인데,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자마자 그 이번에는 엄마가 그 자기 조그만 아들의 고추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혼한 남편이 화들짝 놀라갖고 그 엄마를 상대로 뭐 소송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이제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면 결국은 지금 뭐 극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미국 점점 이렇게 닮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결혼이 있단다. 그러면서 여자와 여자도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교과서에 그런 것들이 다 해서 선생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버지니아에 사는데, 버지니아도 굉장히 리버럴한 스테이트입니다. 굉장히 파란 주예요. 똑같은 일들이 버지니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제 막 CRT 교육 막 하니까 조그만 애들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백인 중에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집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Why am I white? I'm sorry to be white.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갖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학교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버지니아 학부모들이 깜짝 놀래갖고, 버지니아가 원래 주지사가 계속 민주당이었는데 그 학부모들이 뭉쳐갖고, 이 교육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뭉쳐갖고 거기서도 부정선거가 엄청 있었는데 그거에 어떤 조작값을 넘어서서 간신히 윤석열 대통령 된 것처럼 그 영킨이란 주지사가 뽑혀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플로리다 같은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영킨 주지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에 아직 안심하고 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포토샵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 게이들이 그 결혼하는 그 결혼 사진을 찍겠다고 이제 해갖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렇게 그 남성끼리 결혼하는 그 사진을 자기 지금 양심상 좀 찍기가 거북해서 우리 샵에서 못하겠으니까 다른 포토샵에 가서 해주세요 하고
광고 가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뭐 감옥에 가고 미국 사람들이 펀드레이징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이제 곧바로 밀려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메디아의 작용화. 미국 메디아들, 신문 그 방송들은 95%가 완전 극작용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보수 언론이라고 했던 폭스 뉴스, 그 폭스 뉴스의 사장이 머독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그 보수 언론 폭스 뉴스의 사장이 그 머독이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고 딥스테이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폭스 뉴스마저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폭스 뉴스는 유일한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머독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리버럴이고 딥스테이트지만 이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들을 보수 방향으로.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며칠 전인데 그 폭스 뉴스의 그 8시에 프라임 타임 앵커, 가장 이제 미국에서 유명하고 시청률 1위였던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잘렸어요. 그 머독이 이제 잘라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뭐 어떤 하루 사이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청률 넘버원이고 뭐 하여튼 가장 핵심 멤버인데, 그 터커 칼슨이, 왜냐하면 그 딥스테이트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예민한 것들을 많이 건드렸거든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유출 그런 거 많이 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바이든이 트럼프 이겼을 때 막 부정선거라고 애국 시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의도적으로 의회를 난입하게 해갖고 막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을 내란 한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내란 선동자로 이미 투표 결과 나왔는데 낙선자인데 또 탄핵을 한다 그랬어요. 내란 선동죄로. 그 트럼프를 영원히 못 나오게 하려는 그런 거죠. 왜 트럼프를 이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나 그 워싱턴 거기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그 2016년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I will drain out the swamp of Washington DC.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그 썩은 늪을 갖다가 자기가 완전 드레인 해버리겠다는 그런 공약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트럼프가 이제 싫은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트럼프의 사실 최대 업적은 그동안 이제 음모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리스트 그 이익 집단 권력형 카르텔, 이 딥스테이트를 처음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 공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트럼프는 이제 지금 내년에 다시 나오면서 이번엔 또 I will obliterate the deep state this time 뭐 그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다음에 대통령 되면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업적은 그거지만 또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그 딥스테이트를 갖다가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제 인선을 했는데, 트럼프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 어떤 정치적 이권이나 기득권에 얽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 속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주장하면서 이제 뭐 법무부 이렇게 막 인선을 했는데, 결국 인선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딥스테이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실수를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나오면서 I will not make this kind of mistake again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음번에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자, 마지막으로 마약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지금 미국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펜타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펜타닐? 이게 무슨 몰핀, 히로폰보다 더 세대요. 센데 굉장히 값이 싸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청소년이다 이런 사람들이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또는 택배 이런 걸 통해서 너무너무 이제 보급이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지금 미국에서 18세와 45세 사이에 그 사망률 넘버원이 지금 마약입니다. 마약. 1년에 지금 미국에 10만 명 이상이 이 펜타닐 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교통사고인데 그 수가 한참 낮아요. 자, 이 펜타닐을 누가 만드냐? 주로 이 펜타닐을 주 공급자는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중국하고 북한. 예. 그 중국에서 요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멕시코 국경 열어갖고 거기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어떠한 그런 그 펜타닐, 심지어 중국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그 펜타닐 공장까지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한국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도 지금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5배 정도 증가, 최근 1, 2년 사이에.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거 걱정할 거 있냐 그러고 있죠. 그죠? 5배가 늘었다는데도. 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한국의 그 어떤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이 이상하게 마약에 관련된 문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마약은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중국이랑 북한이 연관돼서 아니면 그 마약 그거 중에 자기들도 어떤 금전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하여튼 알 수 없는 이유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자, 최근에 그 여러분들 신문에 났죠? 이 대치동에 그 학원 끝나고 나온 애들한테 영양 음료라 그러면서 이렇게 팔았는데 줬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이 들어 있었다는 거. 이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을 잡고 봤더니 중국에 있던 그 조직이 이렇게 나와서 했던 거라는 거죠. 예. 이런 거 학부모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때 반짝 신문에 나오고 결국은 또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태원 사고. 이태원 압사 그 사건이 거기에는 진짜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저는 클리어 에비던스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보면은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압사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래요. 그리고 사실 그때 할 때 이렇게 북한의 지령도 약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민노총도 가고, 촛불도 거기 갔고, 어떤 사람이 부채로 지령하니까 계속 이렇게 미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 압사가 일어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사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고, 배는 이렇게 약간 불러져 있고, 이거는 압사로 죽은 사람들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했는데 그 압사 현장에서 100m, 20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런 피를 흘리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어떠한 이 마약이 의심이 굉장히 되죠. 왜냐하면 그 할로윈이라는 게 다 이게 가면 쓰고 있고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탕 나눠주고 하니까 그 사탕 안에 간첩들 몇 명이 그러한 펜타닐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으면 모르는 사이에 자기 그거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약 문제가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호응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러면 과연 왜 좌익진영들이 설마 이 사람들이 나라를 무능해서 그렇지 나라를 망치려고 하겠느냐? 이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중산층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망쳐갖고 확실히 한 40% 정도가 정부에 디펜드 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 목적 달성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롤 모델이 베네수엘라 정부였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에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석유 생산으로. 근데 이제 샤베스 마두로 정권 하면서, 좌익 정권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망가져갖고 막 대학 여자 교수가 콜롬비아에 가서 막 매춘해갖고 뭐 식빵 하나 살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확실한 40%의 정부에 디펜던한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한 10 내지 15% 정도는 이 부정선거, 그 전자투표기, 개표기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쫄딱 망했는데. 여러분들 이해찬이 주장한 그 50년, 100년 뭐 좌파 정권 계속 그 집권한다는 그런 생각나시죠? 이 사람들의 롤 모델이 그 베네수엘라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나라는 망가져도 정권은 계속 잡는다. 이게 진짜 목표예요, 그들의. 자,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애국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2부에서는 제가 이제 더 좀 놀라운 것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 그 딥스테이트랑 미국의, 한국의 부정선거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는 뭐, 메디아에선 들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 세상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의 이제 통제 안에 들어갈 때 그 one world government, one world economy, one world religion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야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휴거하고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 테크놀로지나 그 어떠한 통제 사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에서 테네시의 어떤 그 회사는 그 베리칩 그 스킨에 인베디드된 아이디를 해갖고 뭐 회사 들어갈 때도 그걸로 하고 뭐 그런 뭐 666 그 마크 하는 것처럼 그런 테크놀로지들도 지금 실제로 쓰여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자, 이 세상은 성경대로 마지막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How then shall we live?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이 세상이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스트레스 이 받는 그 상황에서 잘못된 것들은 계속 고치려는 노력은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맡겨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성실히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말씀 전도자로 하나님 말씀을 이웃에 전파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건 그 next generation, 우리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적 그 세계관 교육을 잘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1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부 때 다시 뵙겠습니다.